네, 시선 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도 준비한 오디오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현병장은 정기 휴가를 받아서 연장 중인 저희 아들을 미복 기자 탈영으로 증언한 바가 있고요. 아마 이건 이제 방송이나 뭐 언론 보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 이런 거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같은 부대 소속 장교를 알아보지 못하고 육군본부 등 외부 상급부대 간부로 증언하면서 마치 외압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한 바 있고요. 이것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보도 자료에 이미 지적이 돼 있습니다. 네, 뭐 누구 목소리인지 어떤 사안인지 뭐 추가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말은 추미애 장관이 이틀 전인 10월 12일에 열렸던 국정감사 자리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유튜브 방송인 팩트TV가 중계했던 법사위 국정감사 영상을 보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에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병장이 한 말들이 사실인 걸로 드러났는 데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앞에서 들으신 말을 하면서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답변이 나오고 하루가 지난 어제 당사자인 현병장 그러니까 현모 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현모 씨가 언중위에 제소한 기사는 지난 7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기사 전문을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는 추미애 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헤드라인이 붙어 있고 네. 당시 당직 사병 탈영과 다름없어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불러라는 부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3일에 현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다면서 현 씨의 말이라며 마음표가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를 했던 현 씨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다 왜곡되고 사실관계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이고 조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또 이제 현 씨의 이 언론중재 신청서 일부를 올려놓을 텐데요. 네. 신청 취지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현 씨는 미복 기자로 인식했던 서모 씨를 상급부대 대위의 지시로 휴가자로 정정해서 지역대 당직실로 보고했고 기자에게 탈영과 다름없어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네.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자신이 유일한 보고 책임자라고 한 적도 없고 네. 서모 씨가 출타 대장에 안 써놓고 나가서 힘들어서 연락하는데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다. 서 씨 측에서 위에다가 손을 썼던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지금 쭉 열거한 게 조선일보 기사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현 씨의 어떤 발언으로 다운표가 따서 붙어있는 보도됐던 건데 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서 현 씨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을 한번 빼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사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저 작업을 이종훈 작가가 직접 하셨으니까 네,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네, 현 씨가 말했다고 다운표가 붙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라지고 현 씨가 누군지 소개하는 글 그리고 사건의 개요 또 마지막 단락에 다른 군인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불응했다. 네. 그리고 추 장관의 코멘트 요것만 남아요. 그래요? 저 그럼 조선일보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디어 오늘의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 측에서는 녹취와 관련 증거들을 모두 갖고 있다. 기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모 씨 측에서 지금 민사 형사상의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선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녹취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조선일보의 그러니까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녹취라는 게 그 조선일보 기자가 현 씨와 인터뷰하면서 오갔던 대화일 거 아닙니까? 네. 뭐 이건 금방 확인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현 씨가 어제 또 입장문을 개인적으로 냈어요. 예. 근데 이 입장문을 보면 자신은 조선일보 기자가 학교로 찾아와서 집에 가는 길에 만났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참고로 거절하겠다. 이제 현 씨는 이제 그 제대를 했고 예. 그래서 학교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예. 대학원생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집에 가는 중에 인터뷰를 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따라오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질문 몇 가지를 했다 그래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현 씨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현 씨 본인의 그 표현입니다.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더 할 얘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오. 집에 도착한 뒤에 기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도 다른 언론사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반복하기 싫다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 역시도 기사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해당 기자의 카톡을 차단했다 그래요. 카톡 근데 기사가 된 예, 거죠. 차단까지 했대요. 네. 오. 근데 이게 7월 3일자 보더라고요. 네네. 7월 3일자 보도입니다. 근데 중재위 그럼 거의 석 달이 걸린 거네? 신청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이 늦게 대응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항의를 하긴 했다 그래요. 본인은. 예. 기사를 보고 나서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건 거의 오보 수준이니까 네. 빨리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달라라고 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몇 시간 뒤에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음. 회사에 알아봤더니 기사의 삭제나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중재 신청을 그럼 곧바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뭐 질문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대학원생 개인이 언론 중재위에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부분입니다. 누리꾼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를 몇 달 동안 나라가 난리였는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인터뷰가 왜곡이었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현모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의 의도적 사실 왜곡은 독재 권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합니다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가장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7월 3일이라고 했는데 7월 3일 인터뷰한 인터뷰한 7월 6일 날 날이고 기사가 보도는 7월 6일자로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확인하면서 자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